한국이 신의 방패를 개발하였습니다. 이제 북한의 협박은 한국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드디어 공식 발표가 떴습니다. 우리군 최초의 탄도미사일 종말 단계 상층 방어 체계이자 다층 미사일 방어의 핵심인 LSM이 최종 개발 완료가 선언되었는데요. LSM은 고도 40에서 70km의 상공에서 적의 미사일과 직접 충돌하는 방식으로 요격하는 무기입니다. 지난 19일 국방부는 약 10여 년간의 개발 끝 한국 ADD는 LSM을 독자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라고 발표했는데요. 그럼 LSM이 뭐 미사일 방어 체계이고 좋은 것까지는 알겠는데 도대체 기존 MD와는 무엇이 다르기에 핵심으로까지 표현하면서 대서특필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LSM 개발 이면에는 또 다른 몇몇 반전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북한 정권은 사실상 종말을 선고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한국이 동북아를 넘어 세계 패권을 위한 핵심 요충지가 될 수 있게 되어지는데요. 그 숨겨진 이야기 빠르게 한번 살펴보죠. Let's get it! 한국 LSM 개발 소식에 해외 군사 매체들은 무엇보다 빠른 속도라며 놀라고 있습니다. 디펜스 뉴스는 당초 2026년으로 예정되어 있던 개발 완료가 2024년 말 이루어졌다면서 높은 고도에서 요격하는 기술을 가진 나라는 미국, 이스라엘 등 소수에 불과한데 한국은 독자 기술로 고고도 요격 무기를 개발했다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한국군은 주변국의 반발적 군비 증강을 막기 위해 구태여 군비를 축소 발표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에 몇몇 네티즌들은 한국군이 ROC를 검토한다고 하면 사실 이미 체계 개발 중이고 체계 개발 중이라면 핵심 기술이 개발 중인 것이며 시험 평가가 완료되었다 하면 사실 전력화 단계에 이른 것이고 배치가 완료되었다고 발표한다면 다음 버전의 개량 및 업그레이드가 거의 막바지 단계에 도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사실상 이미 몇몇 부대는 LSM이 실 운영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실제 시험평가도 이미 이루어졌으니까요. 기본적으로 LSM의 숨은 의의를 보기 전 표면적인 기술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것마저도 그야말로 한국의 최신 기술들이 모두 접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LSM의 성능을 보면 한국의 미사일 기술, 더 나아가 한국의 우주산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LSM을 KAMD의 핵심으로 지칭하게 하는 7가지 필수 기술들이 있습니다. 첫째, 전방덮개. 유도탄이 빠르게 날아갈 때 발생하는 공기 저항으로부터 탄두 앞부분에 위치한 탐색기를 보호하는데요. 그러다 유도 종말 단계 때에는 전방덮개가 벌어지면서 탐색기의 시야를 확보하게 해주어 아주 정확히 갖다 꼬라박을 수 있게 해줍니다. 둘째, 적외선 영상 탐색기. 리얼리즘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되었던 그 한국산 IR 시커입니다. i3 시스템즈에서 개발한 세계 5번째 냉각형 IR 시커로 적외선을 이용해 표적을 탐지하며 빠르게 움직이는 목표물을 정확히 추적합니다. 셋째, 위치 자세 제어 장치. 2년 전 영상을 통해 공개되어 많은 화제를 낳았던 신기술 위치 자세 제어 장치입니다. 미사일 비행 중 자세를 정밀하게 제어하며 방향을 정확히 조정하게 해주어 유도 미사일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넷째, 직격 요격 히트 투 킬. 폭발력이 아닌 직접 표적의 탄두 끝과 충돌하여 파괴하는 기술로 매우 정밀한 유도 기술과의 시너지에 완전한 무력화를 가져옵니다. 다섯째, 단분리 장치. 고속 비행 중 목표 지점에 추진체를 정확하게 분리하는 기술입니다. 마 89의 속도에서 분리한다는 것은 절대 쉬운 작업이 아니죠. 여섯째, 이중 펄스형 추진기관. 1단계, 2단계로 나뉜 이중 펄스 시스템을 통해 장거리 비행과 고속 요격이 가능합니다. 종말 단계에서 한 번 더 추진력을 발휘해 목표물을 강하게 부딪히게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기존 천궁 M-SAM 및 패트리어트 3와 다른 LSM만의 독특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런 표면적인 기술보다 훨씬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 때문에 북한이 기를 쓰고 LSM 개발을 반대해왔던 것이고요. LSM의 개발은 북정권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선 LSM은 한반도 공중주권을 완성시키는 방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방어무기의 의미를 넘어 한반도 하늘의 경계선을 설정하는 의미를 가지는데요. 한반도의 좁은 지리적 특성상 상공을 통해 날아오는 미사일과 항공기 공격을 방어하는 것은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공격 능력과 함께 동반된 방어 능력을 구축하고 있지만 북한은 공격에 몰빵된 불균형한 개발로 공중의 주권을 한국에 완벽히 빼앗겨버리게 된 것이죠. 그걸 상징하는 게 LSM이고요. 또한 LSM의 개발 완료는 적의 의지 자체를 무너뜨리는 심리 선전포라고 할 수 있는데요. LSM이 존재함으로 인해 적국, 특히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공격 후 단시간 내에 한국에 도달하지만 LCM은 이러한 미사일의 궤적을 상공에서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이 발사 후 요격하여 실패되더라도 북한은 이미 선제 공격한 것이기에 곧 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은 방어 후 반격할 수 있지만 북한은 방어 수단이 없기 때문이죠. 이에 북한의 미사일은 이제 있어도 쓰지 못하는 골칫거리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무기 차원을 넘어 우주로 나아가는 기술 플랫폼이 LCM을 통해 마련되었다는 점도 있습니다. LCM의 고속 요격 기술과 고성능 탐지 레이더는 향후 우주방어 체계로 확장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미국의 핵방어 프로젝트인 스타워즈 계획을 통해 미국의 우주 산업이 엄청난 개혁과 발전을 이루어내었듯 LCM 개발 과정에서 확보한 다양한 기술들은 군사를 넘어 국가 전반의 기술적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죠. 여기에 LCM의 개발은 마치 군사기술 독립을 외친 것과 동일한데요. 과거에는 외국산 방공체계에 의존했으나 천공의 개발과 함께 LCM의 개발 완료로 한국은 세계 몇 안 되는 기술적 독립을 이룬 국가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앞으로 10년 내에 무려 7개의 방공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는데요. LAMD, 천궁2, 패트리어트3, 천궁3, LCM, LCM2, 사드로 한국처럼 7개 이상의 MD를 구축한 국가는 전세계 딱 두고 미국과 이스라엘 뿐입니다. 왜냐하면 일정 고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이중펄스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 기술이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요격 미사일은 크게 두 가지 주요 단계로 나뉘는데요. 우선 1단 부스터, 이건 단순히 추진력을 제공하는 엔진 역할만 하며 목표 추적이나 요격을 위한 복잡한 기술적 기능은 수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단 부스터, 이제 이 단계가 LCM의 핵심 기술이 적용된 부분입니다. 2단에는 이중펄스 로켓 모터가 탑재되어 있으며 이는 요격 단계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말 그대로 한 번의 점화로 끝나는 기존 로켓과 달리 두 번의 점화를 통해 비행 중 속도와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기술인데요. 이에 탄도미사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극초음속 표적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놀라운 또 하나의 소식도 한국에 전해졌죠. 바로 정주대왕함의 전력화입니다. 여태 미사일 방어 체계를 말하고 있는데 왜 뜬금없이 정주대왕이냐 하실 수 있는데요. 바로 이 한국의 이지스함이 북한 미사일을 옴싹달싹 못하게 하는 MD 중에 MD이기 때문입니다. 정주대왕함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밀의 무기 SM-3가 호환되는 유일한 군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벌써부터 주변국이나 언론들은 정주대왕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정주대왕 이지스함이 머물고 있는 울산 HD현대조선소에는 이례적으로 주한 외교 사절단 2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미국 영사를 포함해 주한 폴란드 대사, 에콰도르 대사, 영국 대사, 호주 대사, 필리핀 대사 등 7개국에서 온 20명이 넘는 외교관이 왔는데요. 모든 나라의 꿈인 이지스함을 우리나라는 세계 5번째로 보유하게 되었는데 계약 후 인도까지 약 6년간 단 한 건의 사건 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공정을 마무리했습니다. 특히 월스트리트저널, 블룸버그 등 미국 주요 외신은 정주대왕 이지스함이 한국 해군의 클래스를 보여주는 함선이라면서 한국의 조선소는 효율적 인력 운영, 선진적인 생산체계, 스마트 조선소 기술 등을 통해 공정을 추적하는데 각 조선소마다 각기 20여 척의 선박 건조가 가능하며 이는 미국의 지난해 전체 선박 건조량인 4-5척보다 4배 높은 수치로 훨씬 많은 수의 선박을 동시 건조할 수 있어 건조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라고 소개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정주대왕의 핵심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SM-3 미사일을 실을 수 있는 한국의 유일한 함선이라는 데에 있습니다. 현재 북한이 MRBM 이상의 로켓을 고각으로 사격할 경우 종점거리가 짧은 한반도의 특성상 사드만으로는 요격 기회가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SM-3는 지구 저궤도의 물체를 요격 범위에 두고 있는데요. 북한의 주요 미사일 기지에서 한국의 주요 지역은 500km 정도의 거리밖에 되지 않아서 SRBM 공격이 주로 예상되지만 SRBM 전용으로는 패트리어트, 천궁, LCM, 사드 등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문제는 북한이 MRBM, IRBM을 고각 발사해 한국에 핵 공격을 할 경우인데요. 이 둘은 너무 고속이라서 오직 SM-3만이 MRBM, IRBM을 요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SM-3를 도입하여 정주대왕에 탑재하게 됨과 동시에 LCM의 개발로 북한의 공격의 위협은 대부분 줄어들거나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북한의 핵 징징 떼쓰기는 통하지 않게 되고 스스로 자멸하게 될 날만 남았다. 한국 서해 동해 남해는 세 척의 한국의 이지스함이 위상배열 레이서 레이더로 눈에 불을 켜고 북한의 미사일을 막으며 지상에서는 한국의 최도 유도미사일 LCM이 직격 타격으로 발사된 북계 미사일만 딱딱 골라 조질 수 있으니 이처럼 촘촘한 방어막은 정은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겠죠. 오늘의 한 줄평, 정은이 미래.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